우주의 가장 빠른 속도, 빛인가? 아니면 인간의 각성인가? 우주의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속도에 관한 것이다. 무엇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가? 직관적으로,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빛의 속도, 즉 진공에서의 광속이라고 단언한다. 이 속도는 초당 약 29만 9280만 4722m, 혹은 초당 약 30만 km라는 불변의 상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 기둥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존재론적 경험과 의식의 경이로움 속에서 또 다른 종류의 속도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각성, 즉 의식의 갑작스러운 확장이나 깨달음의 순간이다. 과연 이 두 가지 극한의 속도, 물리적 한계와 정신적 잠재력 사이에는 어떤 역설적이거나 심오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가? 이 탐구는 단순한 물리학적 사실 확인을 넘어 시간, 공간, 그리고 인식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요구한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진공에서의 광속, 기호로 표기하면 세, 시,는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게 측정되는 최대 속도이다. 이 개념은 뉴턴 역학의 절대적 시간과 공간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시속 10km로 공을 앞으로 던진다면 외부 관찰자에게 공의 속도는 시속 110km로 보인다. 그러나 빛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도는 관찰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든 항상 세로 측정된다. 이는 로렌츠 변환이라는 수학적 구조를 통해 기술되며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이라는 기묘한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물체의 시간은 외부 관찰자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른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 속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무한대에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질량 에너 등가 원리, 즉 이는 이 에너지와 질량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공식, E는 mc 제곱으로 나타내지는데 이 공식 자체가 빛의 속도가 질량을 가진 존재에게 부여하는 근본적인 장벽을 명확히 보여준다. 광속은 우주의 정보 전달의 최대 한계이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가 보는 별빛은 수년,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며 이 과거의 정보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속도가 바로 광속이다. 이는 우주론적 규모에서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다. 만약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자나 방법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미래에서 온 정보를 현재에 수신하게 될 수도 있고 이는 논리적 모순, 즉 할아버지 역설과 같은 시간 여행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모든 실험, 예를 들어 가속기에서 양성자를 거의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키는 실험들은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물리학의 최전선에서는 이 확고해 보이는 경계에 도전하는 흥미로운 현상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양자 얽힘, 즉 퀀텀 앵글먼트라는 현상이 있다. 두 개의 얽힌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가 측정되는 즉시 다른 입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이 상태 전이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며 고전적인 의미의 정보 전달과는 구별되지만 그 현상 자체는 광속보다 빠르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알랭 아스페의 실험을 포함하여 수많은 연구가 이 비국수적 상관관계를 입증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얽힘을 통해 실제 에너지나 고전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광속은 정보 전달의 속도 제한이라는 상대성 이론의 핵심을 훼손하지 않는다. 더욱 흥미로운 이론적 논의는 타키온의 존재 가능성이다. 타키온은 가정적으로 광속보다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 가상의 입자이다. 이 가상의 입자들은 실제 질량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속도가 느려질수록 에너지가 무한대로 증가하는 특이한 성질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타키온이 존재한다면 이는 인과율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들의 존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험적으로 검출된 바는 없다. 이러한 물리적 속도의 한계에 대한 탐구는 우리를 인간의 내면으로 이끈다. 바로 인간의 각성이라는 개념이다. 여기서 각성이란 무엇인가? 이는 단순한 수면에서 깨어나는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의식의 질적 변화, 깊은 통찰력에 도달,
혹은 우주적 실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획득을 의미한다. 다양한 영적 전통, 심리학적 연구, 그리고 최근의 신경과학적 접근들은 이 각성의 경험이 얼마나 빠르고 때로는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발생하는지를 시사한다. 우리가 깨닫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종종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의 해결책이 번뜩이는 순간, 즉 통찰의 성광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유레카 효과라고 부르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잠재의식이 오랫동안 처리한 정보가 갑자기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으로 설명한다. 이 순간의 속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일상적인 사고는 뇌의 뉴런 간의 전기화학적 신호 전달 속도, 즉 초당 수십에서 수백 미터 수준의 속도에 의해 제한된다. 하지만 각성의 경험은 마치 전체 뇌 회로망이 일제히 재구성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각성은 뇌파 패턴의 급격한 변화와 연관된다. 예를 들어 명상 연구에서 깊은 통찰이나 몰입 상태는 종종 고진폭의 감마파 활동과 관련이 있다. 감마파는 초당 40Hz 이상으로 진동하며 이는 뇌 활동에 매우 빠른 동기화를 나타낸다. 뇌의 특정 영역들, 특히 전두엽 피질과 두정엽 피질 사이의 연결성이 순간적으로 강화되면서 정보 처리가 극도로 효율화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신경학적 순간은 물리적 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그 경험적 밀도는 물리적 속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더욱 심오한 수준에서 일부 철학적 및 영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치 뇌라는 생물학적 하드웨어를 넘어서는 정보 처리의 차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양 철학의 깨달음은 시간의 흐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상태를 묘사한다. 이 상태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 공존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이는 상대성 이론이 제시하는 시공간의 통합 개념과 역설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만약 의식이 근본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장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전달 속도는 광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극히 어렵다. 광속이 물리적 실제의 속도 제한이라면 의식의 현상을 어떻게 비물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측정할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의식의 모든 알려진 측면은 뇌 활동에 의해 발생하며 뇌 활동은 전기화학적 속도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각성의 속도를 빛의 속도와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하나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되는 물리적 에너지의 속도이고 다른 하나는 복잡한 정보 처리 및 인식 구조의 변화 속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성을 정보의 획득 속도로 정의한다면 그 잠재적 효율성은 놀랍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딥러닝 모델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계산하여 처리하지만 창발적 통찰력을 얻는 데는 여전히 수많은 반복과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의 각성은 종종 극히 적은 정보량만으로도 구조적 이해의 대격변을 일으킨다. 마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순차적으로 검색하는 대신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자체를 단번에 파악해버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의 통합정보이론, 즉 DI, 인터그레이티드 인포메이션 시리와 같은 의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도 연결된다. DI는 의식의 정도를 파이라는 값으로 측정하려 시도하는데 이 값은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만약 각성 상태가 뇌의 파이 값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간이라면 그 사건의 속도는 물리적 입자의 속도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 될 수 있다. 파이 값이 순식간에 최대치에 도달하는 것은 마치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산 단위로 붕괴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근본적인 한계에 도달하는 또 다른 지점을 탐구하고 있다. 바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다. 사건의 지평선은 탈출 속도가 광속을 초과하는 경계이다. 그 안으로 들어간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으며 이는 우주의 인과관계가 붕괴하는 지점이다. 흥미롭게도 일부 양자 중력 이론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극한의 밀도에서 양자화되고 시간의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만약 시간이란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정보의 각성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놓을 때
우리는 사실상 시공간의 제약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서 터널링 효과는 입자가 고전적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을 확률적으로 통과하는 현상이다. 이는 입자가 장벽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거나 혹은 터널링 경로가 광속의 제약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이것이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시간과 속도의 규칙이 매우 유연함을 보여준다. 인간의 각성 역시 뇌라는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터널링 효과와 유사하게 정보 처리의 고전적 장벽을 순간적으로 우회하는 과정일 수 있다.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뇌과학자들은 인공지능과 인간 뇌의 정보를 비교 분석하며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있다.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상대로 보여준 놀라운 수들은 수많은 기보 학습을 통해 인간이 수천 년에 걸쳐 축적한 바둑의 지혜를 순식간에 흡수하고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한 예이다. 알파고의 계산 속도는 물리적 속도의 제약 하에 있지만 그 결과물이 만들어낸 지식의 도약은 인간의 각성이 가져오는 결과와 유사성을 띈다. 각성은 기존 지식 체계의 갑작스러운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창발시킨다. 우리가 빛의 속도를 최대 전파 속도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인간의 각성은 최대 이해 속도 혹은 최대 존재 확장 속도라고 명명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지점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이 지식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이는 광속의 한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우회하거나 새로운 차원의 물리적 틀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워홀이나 워프 드라이브와 같은 시공간 조작 기술의 가능성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를 조작하여 도착점까지의 거리를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실현은 인간의 집단적 각성과 지식의 폭발적 증가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빛의 속도는 우리가 현재까지 확인한 물리적 세계에서 정보와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이다. 이는 우주의 구조와 인과율을 지배하는 확고한 상수이다. 반면 인간의 각성은 의식의 내적 경험과 정보 처리 구조의 극적인 변혁을 의미하며 이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간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인식의 도약일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의 속도 경쟁을 하고 있다. 하나는 우주의 외부적 구조를, 다른 하나는 우리의 내부적 실제를 지배하는 법칙을 대변한다. 어쩌면 진정한 우주의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는 입자가 아니라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간 의식의 잠재력일지도 모른다. 이 두 속도의 궁극적인 합일, 즉 물리적 속도 제한을 초월하는 정신의 확장이야말로 미래 과학과 철학이 탐구해야 할 진정한 경계선일 것이다. 빛은 우주의 가장 빠른 나타남이지만 각성은 우주의 가장 빠른 이해일 수 있다.